안녕하세요. 정문일진 황철중 대표입니다. 2021년 6월 18일이고요. 오전 10시 47분 지납니다. 자, 이번에는 에이텍하고요. 동신건설 두 개를 같이 볼게요. 에이텍하고 동신건설. 연봉을 일단 보게 되면 주가의 흐름이 최근 작년과 올해 비슷한 흐름을 가지고 있죠. 이렇게 비교해보면 작년에도 좀 올라왔고 올해도 좀 그 상승세를 이어가는 모양인데요. 잠재해 있다가 올라온 모양이 상당히 비슷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 두 종목은 이재명 관련주로 정치 테마주이기도 하죠. 네, 그러면 차분히 두 종목을 동시에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먼저 에이텍 먼저 볼게요. 에이텍. 자, 에이텍을 보게 되면 연봉을 통해서 그동안 주가 흐름이 어땠는지 이렇게 보면 흐름 자체가 그 2009년서부터 이렇게 올라오던 그림이 하나 있었죠. 그래서 2019년, 2020년까지 이 흐름을 이렇게 저항대를 형성하고 있다가 작년에 돌파하면서 이 자리를 강하게 돌파합니다. 그죠? 2만 원대를. 단숨에 그 주가가 한 15년 전만 해도 1000원대가 지금 현재 47,000원까지 이렇게 올라왔다가 올해는 조금 쉬는 모양이죠. 이렇게. 그래서 올라갔다가 좀 내려와서 현재 여기죠. 주가가. 향후 주가의 움직임이 이쪽으로 내려와서 이 흐름까지 눌림을 줄 것이냐 아니면 이대로 계속 더 진행을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 한번 살펴볼게요. 지금 연봉을 이렇게 보는 거는 현재 주가의 위치가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그죠? 기준을 한번 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게 되면 좀 거래가 이쪽이 거래가 아래가 많았었다가 이 가격대 좀 거래가 있었죠. 그리고 그 가격대는 3만원 부근이죠. 거래가 많았죠. 그렇다는 얘기는 누구는 팔고 누구는 던졌다는 얘기인데 현재 주가는 올라오는 모습을 봤을 때는 누가 던진 것을 받아서 올라오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이 자리는 지지 매물이 형성이 돼서 이렇게 한번 더 도약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 가격대는 3만원대, 3만원대 초반대가 아닐까 이렇게 연봉으로 좀 파악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동신건설을 또 같이 봐볼게요. 동신건설. 동신건설도 보게 되면 최근에 주가가 작년에 이 자리를 2006년 그 8년 1월 때 저항했던 자리를 강하게 돌파합니다. 그리고 현재 주가가 여기다 갖다 놨는데요. 얘도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서 거래가 있었고 여기서 거래가 많았잖아 이 가격대가. 그런데 최근에 얘가 거래 가격대가 많다는 것은 누구는 던지고 누구는 팔고 그런데 주가가 이걸 타고 올라가면 지지 매물이 될 거고요. 무너지면 저항 매물이 되겠죠. 그러면 동신건설하고 에이텍 두 개를 동시에 보게 되면 이 자리에서 지금 3만 원이라고 하는 에이텍은 지지대를 만들고 그 다음에 동신건설은 약간 얼마냐면 뚜렷하게 나타나진 않지만 이 라인이니까 한 5만 원대 초반 이 자리를 형성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 그런 요런 부분들을 월봉으로 넘어가서 한번 동시에 또 한번 봐볼게요. 자, 일단 에이텍 먼저 보게 되면 흐름 자체가 아까 연봉에서 봤던 흐름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려고 하는 거죠. 자, 보게 되면 자, 이렇게 형성하면서 가죠. 그리고 저점을 높여가면서 이렇게 올라오기도 했고요. 그러면 뚜렷한 부분이 보이는 곳이 여기가 뚜렷하게 보이죠. 여기가. 그러니까 작년부터 올라왔던 그 에이텍은 올라왔다가 지지를 하고 지지를 하고 지지를 하고 지지를 하는데 이 라인을 굉장히 뚜렷하게 만들죠. 그래서 흐름상으로 봐도 이 고점이 올라왔던 저항대를 대저항대를 이렇게 끼게 되죠. 여기 2만 한 8천 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가 2만 8천 원. 네, 따라서 월봉을 통해서 에이텍은 봤을 때는 2만 8천 원이라고 하는 자리가 굉장히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고요. 거기를 이탈한다는 것은 이 지지 매물이 저항으로 바뀌면서 주가는 다음 지지와 저항을 향해서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 의미하겠죠. 따라서 28,000원대를 이탈하지 않는 이상은 에이텍은 우상향으로 유지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파악이 됩니다. 다만 요 안에서 이제 이렇게 갇히는 형태가 되고 있죠. 현재는 이렇게. 이런 당분간은 여기서 이렇게 수렴하는 형태가 됐다가 한 번 더 도약할지 한번 밀렸다 지지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올라갈지 모르겠으나 지금 이 자리는 약간 횡보성으로 좀 가려고 하는 모양은 차트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럼 황 대표가 왜 지금 동신건설하고 에이텍을 동시에 이렇게 보느냐? 둘이는 아마 테마주로 형성돼서 비슷한 움직임을 갔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면 이 위치에서 왜 미리 좀 생각해 두냐면, 아직 대선이 내년 3월 22일까지 있잖아요. 그러면 이 기간 동안에는 아무래도 이 테마가 형성되면서 유력한 대선 후보니까 출렁일 수 있는 가능성이 되게 높은데, 이 자리만 깨졌는다면 기다렸다가 이 자리 지지한다면 한번 접근해 볼 만한 종목이 아닐까 이렇게 파악이 되거든요. 반면에 이렇게 넘어가면 이렇게 지지한다면 이 흐름을 타는 것도 괜찮다는 거죠. 그래서 얘가 지금 수렴을 하고 있지만 이 수렴에 좀 마친 상태에서는 움직임 좀 있을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러니까 미리 관심 대상을 정해놓고 어떻게 내가 매매를 해야겠다 미리 정해놔 보자는 거죠. 그래서 지금 얘기 드리는 건데요. 이런 점을 참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황 대표가 이 종목을 추천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 관심 있거나 그 다음에 들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혹시 놓친 부분이 없나 참고상으로만 보시라고 하는 거니까 그런 그 점 유념해서 들어주시고요. 에이텍은 이런 부분이 좀 파악이 됩니다. 자, 그러면 동신건설로 한번 넘어와 볼게요. 동신건설로 넘어와 보면 비슷할 수밖에 없죠. 이 자리를 여기 보시면 올라갔다가 내렸다가 여기까지 밀렸던 거죠. 근데 이 자리를 지지를 하죠. 이 자리를 올라갔다가 눌렀다 지지하고 올라와서 지금 계속 저점을 높여서 여기 있는데요. 이 자리만 깨지 않는다면 얘도 뒷배경을 보는 거죠. 여기까지. 그래서 열고 보는 자리가 얼마냐면 한 36,000원대. 지금 53,000원인데 얘는 좀 거리가 좀 있죠. 그러면 이 흐름 올라와던 강한 흐름이 여기를 지켜내기만 하면 마찬가지로 한번 도약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근데 이건 지금 주가가 지금 현재에서 그 기준에 상당히 멀잖아요. 그래서 좁혀 나가 봐야 되겠죠. 주봉으로 한번 다시 또 넘어와 볼게요. 자, 주봉으로 넘어와서 보면 에이텍 먼저 보게 되면 이제 그 월봉하고 연봉에서 나타났던 그 뚜렷한 자리를 더 한번 이렇게 그려볼게요. 27,800원 정도 되겠죠. 그리고 여기 3만원대 이렇게 될 것 같고요. 죄송합니다. 목소리가 자꾸 잠겨서. 자, 요렇게 올라왔던 그림하고 겹치죠. 우리가 이제 요런 데를 이중 지지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그래서 내려와서 지지하고 만약에 내려와도 여기 이탈하지 않으면 한번 도약할 수 있고, 만약에 깨지면 한번 이렇게 다음 요 달리까지 밀 수가 있겠죠. 항상요 미리 생각을 해봐야 될 겁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위치를 봤을 때는 뒤를 보면 기준점이 여기라고 보면 뒤를 보면 이만큼 와 있으니까 36,800원에서 27,800원이니까 한 만원 정도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면 꽤 먼 거리죠. 한 20% 이상의 거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리스크가 큰 거죠. 그러니까 신규 진입을 노린다면은 27,000원 기준으로 봤을 때는 좀 지금 현재 가격은 너무 비싸다는 거죠. 그러니까 추격하는 매매를 하지 말고 다소 얘가 눌림을 준 다음에 이 근방에서 돌아가는 모습이 나올 때 그때 변곡 칠 때 들어가는 게 어떻겠냐는 거죠. 그래서 항상 위치 파악, 그 다음에 뒤를 봤을 때 기준이 현재 주가 위치에서 얼만큼 차이가 있는지 이런 것도 좀 살펴보는 거죠. 그러면 그런 면에서 보면 지금 에이텍은 좀 거리가 있다는 거죠. 이 기준에서. 그래서 무조건 들어가는 게 아니고 항상 앞과 뒤를 보면서 기준은 정해놓고 우리가 접근하자는 거죠. 그래서 에이텍은 이렇게 지지대가 형성돼 있고 그다음에 올라오는 그림이 이렇게 형성되겠죠. 그리고 여기 지지하장 형성되니까 이제는 상당히 큰 지지점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기준이 이렇게 잡힌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에이텍을 있잖아요. 이제 에이텍을 우리가 기술적 분석만 가지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에이텍이라고 하는 회사를 기본적으로 한번 봐볼게요. 코스닥에 있고 우량 기업으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중형주이고요. 코스닥 IT 종합 정보 기기 쪽에 영업을 하는 회사인 것 같습니다. 에이텍은 전일 시가 대비가 지금 3천억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뭐 중형주스럽죠. 우량 기업이긴 하고요. 그러니까 우상향으로 잘 가고 중형주 정도라면 어느 정도 그래도 기분을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는 건데요. 그래도 모르니까 우리가 여기서 한번 윤곽 정도는 한번 잡아보자는 거죠. 어떤 윤곽을 보려고 하냐면 에이텍, LCD, 이 RFID 응용 제조 제품 그 다음에 이런 것을 하는 회사인데
우리가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얼마나 이제 돈을 잘 벌고 있고 그 현상 유지를 잘 하고 있나 이런 걸 봐야 되겠죠. 그래서 분기 실적을 보게 되면 분기 실적은 이제 우리가 1, 4분기, 2, 4분기, 3, 4분기, 4, 4분기 이렇게 1년 동안 나눠지잖아요. 그러면 작년 2020년서부터 올해까지 2, 4분기, 3, 4분기, 4, 4분기 그리고 올해 1, 4분기까지 이어지는 구조를 잠깐 보게 되면 매출액이 355억, 113억, 200억, 178억. 다소 그래도 매출액 정도는 어느 정도 조금 들쑥은 있지만 그래도 꾸준한 실적을 내고 있는 회사라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영업이익도 요 부분 좀 빠지긴 했어도 꾸준하죠. 당기순이익도 괜찮고요. 일단 ROE나 이런 것도 마이너스 가지는 않고요. 여기 사실 이제 우리가 통상 ROE가 한 15% 정도 유지가 돼야 건전하다라고 이렇게 기본적으로 많이 얘기를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뒤처지긴 해도요. 그래도 매출액 구조 자체가 좀 어느 정도 안정성을 갖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간 실적 한번 볼게요. 연간 실적을 보게 되니까 1000억, 980억, 990억, 980억. 매출액 구조 자체는 상당히 안정된 구조를 가졌죠. 그 다음에 영업이익을 보게 되면 안정적이고 당기순이익도 괜찮은 것 같아요. 뭐 이런 점을 봤을 때는 이 회사가 이런 정도의 흐름을 깬다는 것은 레벨 다운이 되는 거잖아요. 주가 흐름이. 그럼 이렇게 빠지게 되면 이 매물이 저항이 되면서 한번 빠지겠죠. 이렇게. 그럴 수밖에 없겠죠. 무게가 실려버리니까. 물론 살짝 깼다가 페인트를 치고 다시 살릴 수도 있겠지만 지금 현재 이 자리는 워낙 한두 번에 걸쳐서 만들어진 자리가 아니라 하나, 둘, 셋, 넷, 다섯, 6번의 이상을 지켜낸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을 봐도 거의 한 반년 정도를 끌었던 위치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런 면에서 보면 에이텍은 이 자리가 만약에 내려온다 그러면 오히려 눌림의 성질이 있지 않겠냐. 이런 실적이 뒷받침되니까요. 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본다면 에이텍은 기준이 잡힐 것 같고요. 뭐 여기 보면 뭐 에이텍 얘기, 이재명 관련 계속 얘기가 나오니까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동신건설을 봐볼게요. 동신건설. 자, 동신건설을 보게 되면 현재 똑같은 원리로 볼게요. 똑같은 원리로 보게 되면 자, 이 부분을 볼게요. 여기서 이렇게 지지하는 모습이 나오죠. 14,000원대 이렇게. 아니 34,000원대 이렇게. 그러면서 지금 현재 주가 흐름을 보게 되면 이 흐름을 타려고 무지하게 애를 쓰는 것 같아요. 이렇게. 그 다음에 지금 여기서 정체를 하잖아요. 이렇게 동신건설은. 자, 그러면 현재 이 주가의 흐름을 여기를 깨지 않는다면 당연히 지금 주가 레벨을 오프 시켜놓고 이 자리도 하루 이틀 지켜낸 게 아니라 상당 한 3, 4개월 동안 지켜낸 자리잖아요. 그런 의미가 굉장히 크죠. 그럼 일단은 얘도 마찬가지 이쪽으로 들어서게 되면 저항이 되죠. 흐름의 저항도 생기고 축에 대한 저항이 생기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저항이 되면서 다소 이쪽으로 빠질 가능성이 높죠. 근데 이게 밀린다 하더라도 추세 전환보다는 이게 눌림이 돼서 덜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현재 주가 위치를 보고 어떤 상태고 뒤쪽에서는 어떤 상태가 있고 앞쪽에는 어떤 상태가 있는지를 항상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동신건설은 지금 에이텍하고 이재명 테마주로서 걸려 있는데 이런 부분이 걸려 있는 건데 지금 이 자리에서는 뒤를 보니까 상당히 이격이 너무 벌어져 있죠. 이 리스크가 굉장히 멀죠. 그냥 단순히 봐도 리스크의 범위가 36,000원까지면 30% 정도 더 차이가 나죠. 이렇게 요 광간이 그죠? 그렇다는 얘기는 추격하는 형태가 되면 좀 곤란하다는 거고요. 만약에 산다 그러면 그냥 여기서 그냥 뻗어나가야 되겠죠. 근데 이 뒤를 보니까 너무 멀죠. 그럼 저 같은 경우는 기다렸다가 눌림을 주고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럼 동신건설도 마찬가지로 한번 기본적으로 어떤 회사인지 볼게요. 코스닥의 중견기업입니다. 중형주이고 건설 쪽이겠죠. 당시 건설이다 보니까 동신건설. 그 다음에 시가총액이 4,527억이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거의 뭐 4천억, 5천억 왔다 갔다 꽤 규모가 있는 회사인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여기 동신건설을 한번 다시 이제 기본적인 것을 한번 보죠. 동신건설. 자, 보면 종합건설, 건축, 주택, 토목 뭐 이런 데 하는 거고요. 자, 재무 정보를 봤을 때 분기 실적 볼게요. 분기 실적을 보면 작년 그 2020년 그리고 2021년까지 이어진 분기 실적을 보게 되면 80억에서 100억까지 이렇게 왔다 갔다 하죠. 근데 영업이익이나 당기순이익이 조금 부진한 것 같아요. 그죠? 분기 실적을 봤을 때는 좀 부진한 것 같죠? 자, 연간 실적을 한번 봐볼게요. 연간 실적. 연간 실적을 보게 되면 500억, 그 다음에 270억, 240억,
350억인데 2017년에는 조금 괜찮게 매출액이 올리다가 최근에 들어서는 좀 주춤하다가 작년에는 조금 올라오는 경향이고 영업이익이 좀 개선되려고 하죠. 아마 그런 면이 여기 주가가 이 반영이 되지 않았을까 싶은 거죠. 이런 부분들이 좀 올라가는 그림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테마까지 끼면서 탄력을 받아서 단숨에 주가가 3,000원대 주가가 지금 한 6만 원대까지 올라왔으니까 그 한 20배 정도 가까이 올라온 거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탄력적으로 올라온 거죠. 예. 그런 면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이렇게 이 주가가 여기까지 밀려주는 것도 이것도 눌림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들이 뭐냐면 여기서 보게 되면 이 빠진 게 굉장히 많이 빠진 거잖아요. 소위 말해 반토막 났던 거잖아요. 그리고 다시 살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주가는 어떻게 보면 여기서 이만큼 올라올 수 있는 가치가 있느냐고 물었을 때는 테마 형성돼서 올라왔을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이런 자리를 들어가게 되면 약간 추격성 매매가 될 것이고 이 안의 범위를 뒤를 보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죠. 이 회사가 과연 이렇게 단숨에 10배 이상, 20배 가까이 이렇게 오를 수 있었을까요? 테마가 형성되니까 약간 거품인 성질이 좀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자리에서는 쫓아가지 않은 매매를 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설령 얘가 이렇게 가더라도 이걸 먹는 그 수익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이 떨어졌을 때의 이 폭에 대한 그 리스크 관리가 훨씬 중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쫓아가는 매매는 안 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자, 그러면 두 종목을 다시 정리해서 한번 어떤지 월조일을 동시에 보면서 한번 해볼게요. 이 테마가 꼈기 때문에 제가 두 종목을 같이 보는 거니까 그런 점 좀 감안해서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에이텍 먼저 볼게요. 에이텍. 자, 에이텍을 보게 되면 이렇게 올라오는 기준이 하나 보이고요. 뚜렷하게. 그 다음에 이 자리는 지지하장을 이렇게 낀 자리죠. 그리고 저점이 올라오는 이 자리는 이렇게 다 만나죠, 여기서. 그래서 이 자리를 기준으로,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그럼 가격대를 보게 되면 한 28,000원 정도 기준을 보고, 에이텍은 좀 눌렀을 때 접근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이렇게. 여기 28,000원 이 부분이죠. 그래서 좀 기다렸다가 눌러서 신규 진입을 노린다면 이 자리 지지 확인하고 들어가는 게 어떻겠느냐고 말씀드리고 싶고,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당연히 여기를 깨지 않는 것은 뭐 물론이거니와 흐름상 지금 보면 월봉이나 이런 데서는 약간 이렇게 갇혀있는 느낌이 들잖아요. 수렴의 끝자락에 와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 자리를 깨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살짝 이탈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보면 조금 요거는 시간을 가지고 좀 들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그 전혀 관련 없는 그 에이텍이라고 하는 회사하고 동신건설은 차이가 있잖아요. 업종 자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테마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흐름에 대한 걸 보게 되면 동일한 성질이 있을 가능성도 좀 많잖아요. 그래서 이걸 두 개 동시에 보는 겁니다. 저는 지금 그러니까 테마 쪽으로 더 보는 거죠. 테마 쪽으로. 그러니까 같이 보는 겁니다. 업종 쪽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런 면에서 보면 에이텍은 조금 기다렸다가 이 자리 기준 삼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정리가 될 것 같고요. 그러면 향후 주가 전망은 어디까지 보냐면 이 흐름을 타겠죠. 이렇게. 그렇다면 일단 전고점에 대한 도전, 그리고 이 폭은 굉장히 넓게 펴져 있음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상승 쪽에 대한 그 공간은 상당히 넓게 있기 때문에 뭐 단순 추정해서 얼마까지 갈지는 추정이 안 될 것 같고, 일단은 열린 공간이 된다 그러면은 한 6, 7만 원까지도 열려 있지 않겠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게 이제 기간이 좀 남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한 번 더 이렇게 출렁거릴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에 제가 지금 얘기 드리는 거죠. 그럼 물론 이제 밑에서 놀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대응을 해줘야 되겠죠. 손절을 한다든지 비중을 줄인다든지 하고 비중을 줄였으면 다음 지지하 저항인 2만 원대에서 새롭게 그 비중 줄인 걸 다시 편입해서 들어가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죠. 자, 이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동신건설 볼게요. 동신건설은 당연히 이게 잘못하면 지금 매출액 구조나 내용을 봤을 때는 이 정도의 주가는 너무 많이 올라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얘가 관심이 있다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내려와서 여기서 지지하는 모습이 나오면 하는 게 어떻겠냐. 황 대표님 저 가지고 있어요. 이거 테마 형성돼서 가지고 있는데요. 이쯤에서 잘 잡고 있어요. 그러면 상관이 없죠. 어차피 이득이니까. 근데 이 중간에 들어가서 이 위에서 잡아 있는 그거라면 이 부분은 상당히 신경 쓰일 거라는 거죠. 신경 써야 되고요. 그러니까 여기 디탈에서 넘어가서 이렇게 논다면 이렇게 깨져갖고 밑에서 이렇게 저항한다면 여기는 분명히 대응의 구간이 아닐까. 그리고 그 다음 구간까지 밀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동신건설도 여기 3만 여기 있죠. 3만 이거 가격대를 보게 된다면 이 자리
35,000원대 기준으로 동신건설도 기다렸다가 하는 매매를 택하는 게 어떨까 싶은 거죠. 소위 말해서 신규 진입을 노린다면 좀 내려와서 여기서 지지하는 거 확인하고 접근하든지, 아니면 이 부분을 오래 끌다가 이렇게 뭐죠? 이거 수렴한 다음에 넘어가서 한다든지. 추격 자체는 아무리 테마여도 기준이 없는 매매를 하게 되면 우리가 대응하는 데는 상당히 무리가 있죠. 그래서 이재명 관련주, 에이텍, 동신건설 한번 동시에 봤습니다. 매출액 구조는 안정 구조를 가진 것은 우리 좀 전에 봤지만 동신건설보다는 에이텍의 구조가 조금 더 낫죠. 그죠? 재무제표를 봤을 때는 분기 실적이나 연간 실적에서 보게 되면 조금 안정적 구조를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동신건설은 조금 얘가 조금 삐걱거리는 부분이 있죠. 이렇게. 그런데 최근에는 매출액 구조도 개선되는 쪽으로 가니까 두 종목 다 뭐 이 기준 있는 자리를 테마를 동시에 끼면서 이 자리, 동신건설은 이 자리죠. 이 자리. 그러니까 얼마냐면 가격대가 한 36,000원, 한 35,000원. 이 가격대가 중요하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에이텍은 당연히 이 자리에 다 몰려 있으니까 여기 27,000원, 8,000원 이 자리가 중요하다는 거죠. 항상 우리가 그 대응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거는 미래 가치를 현재 시점에서 맞출 수가 없는 거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기대했던 것만큼 그렇게 주가를 가게 되면 좋겠지만 변수가 발생해서 못 갈 때도 많잖아요. 특히 이제 이런 테마주들은 소멸성으로 뭔가 악재가 터지고 그러면 순식간에 붕괴되는 경우 되게 많잖아요. 그런 점 감안했을 때는 그래서 그 기본적인 그 회사의 내재적 가치뿐만 아니라 매출액 구조도 어느 정도 보는 거죠. 그게 무너진다 하더라도 거품이 빠진다 하더라도 테마적인 거품 정도 빠지고 그 다음에 실적이 뒷받침되면 어느 정도는 툭 무너지진 않거든요. 근데 거품만 이게 껴있어서 테마가 형성된 것들은 항상 위험하죠. 그런 점을 중점으로 해서 지금 본 거니까 여러분들 참고해서 보신다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종목을 추천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관심 있거나 가지고 계신 분들이 조금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마음에 한번 얘기 드려봤으니까 참고사항으로만 보시기 바랍니다. 전문의팀 황철중 대표였고요.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기능 부탁드립니다.